네, 제 3강 시간입니다. 제 3강. 아,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대한 전략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별도의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할 때는 그 분석 안에 들어가는 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휴리스틱 분석법이라든지 또는 베스 모델을 이용한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분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휴리스틱 분석법이라든지 또는 제가 말씀 다 드리지 못했던 그런 툴들, 베스 모델을 이용한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여러분들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그러나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으면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공부를 하느냐? 그 안에 어떤 형태로 해서 아웃라인을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서 그 창업기업의 성장 분석 전략을 성장 전략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나가려다 보니까 휴리스틱 분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 모델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 시간에만 이제 분석 방법하고 재무제표를 통한 분석 방법, 그다음 기술적 요소를 통한 분석 방법, 사업성 분석,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 분석에 대한 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해 11주 차니까 12주 차부터는 이제 어떤 분석 툴을 이용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 성장 전략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에 따라서 어떤 구분을 좀 해가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시에는 어느 한 가지 방법론만 사용해서 시장성을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론만을 이용해서 시장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어떤 정성적 방법은 계량적이지 못하죠.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그 둥그스름한 것만을 가지고 있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 같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 이 일반적인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어떤 그 정성적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측정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비계량적이라는 거죠. 정성적 방법은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비계량이죠. 어떤 비계량적이고 직관적이라는 얘기죠. 여기고 직관적이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그냥 이게 견주고 그것을 판단할 따름이지 계량을 해서 그것을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 같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정확성은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자료는 여기 여러분들 그 첨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별도로 필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정량적인 방법은 어때요? 말 그대로 정량적인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계량화돼 있어요. 이거 반대죠. 자, 보세요. 정량적 방법은 뭐예요? 비계량적이 아니고 뭐예요? 계량적이다. 그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계량적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것이죠. 계량화된 자료를 어때요?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거 정량적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시장 예측 시에 시장을 예측할 때에 사용된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 빈약해요. 뭐보다? 정성적인 것보다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예측 시 사용된 기본 가정에 대한 이건 기본 가정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량적인 방법은 계량화된 자료를 제시는 해요. 제시하지만 뭐가요? 시장 예측할 때 사용된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 빈약합니다. 시장 예측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불확실, 불분명하다는 거죠.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그래서 혼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는 단점이 있어요. 정성적인 방법은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비계량적이고 우리가 했던 경험으로 겨우 직관적이지만 시장의 정확성은 없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정량적인 방법은 어때요? 계량화된 자료를 제시는 하지만 시장 예측에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용된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성적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어요? 과거사례 참고법이 있어요. 정성적 방법. 정성적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거 사례 참고법. 과거 사례 참조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과거에 어떤 사례에 그 참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문가 의견 참고법이에요. 전문가 의견 참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직관적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경영자의 경험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경영자의 경험.
경영자의 경험 및 직관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직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량적 방법으로는 정량적 방법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리스틱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휴리스틱 분석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정량적 방법에는 휴리스틱 분석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베스 모델을 이용한 분석법이 있어요. 이용한 분석법. 베스 모델을 이용한 분석법. 그 다음에 또 반복 구매 의도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 구매 의도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시장 테스트를 이용한 분석법이 있어요. 시험 시장. 여러분, 이건 시험 시장은 여러분 별도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장 테스트를 이용한 분석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타당성 평가, 다시 말하면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런 사례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창업하고 있는 그 스타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타당성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석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타당성 평가가 있어요. 기술적 타당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 전략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된다는 것인데요. 기술적 타당성 평가. 우리가 이제 전에는 뭐였어요?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지만 지금 뭐예요? 기술적 타당성 평가예요. 사업 타당성 평가를 지나면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뭐예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는 연구개발진의 기술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과 창업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 또는 개발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기술적 타당성 평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냐면,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 계획 중인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술적 타당성 평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뭐예요?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뭐예요? 개발 중인 기술의 특징. 요거 1번.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연구개발진의 뭐예요? 기술개발 능력. 두 번째로, 연구개발진의
연구진이라고 할게요. 연구진이라고 할게요. 연구개발진의 기술개발 능력은 무엇인가? 또 어느 정도인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계획과 창업 투자계획,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이죠. 3번. 개발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개발에 대한 투자 능력. R&D 투자 능력.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연구 개발 투자 능력이죠. 그죠? 그다음에 개발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업자의 기술에 대한 그 이해 정도. 창업자가 기술에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나. 창업자가 기술 개발의 능력, 기술 개발의 이해 능력이죠. 얼마만큼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단계에서는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미래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기술이 경쟁자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업자가, 여기 지금 기술성 타당성 평가에는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기술이 경쟁자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거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타당성 그 평가 단계에서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듯이 기술 개발은 무엇이고 특징, 투자 능력, 창업 기술 개발 이해 능력, 기연구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기술적 타당성 평가는 그 평가 단계에서는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기술 개발 인력에 대한 중요성도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 왜 많은 기술을 같이 갖고 있다가 어느 중요성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창업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와 역량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창업자가 기술 개발이, 그러니까 연구진이 갖고 있어요. 뭐 둘이 하든지 셋이 하든지. 근데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이탈로 해서. 그랬을 때 사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타당성 평가는 사업 타당성 분석 중 여기 있죠. 일반 사업 타당성 분석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할 수는 있으나 기술 개발에 대한 그 타당성 분석은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평가는 기술의 핵심적 사항들을 기술의 핵심적 사항들을 여기 참고적으로 더 넣어볼게요. 여기 추가적으로 기술의 핵심적 사항을 어때요? 잘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은 기술 인치,
기술 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험과 같은 거예요. 기술을 우리가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임치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정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 기술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들에선 자꾸 기술들이 유출되거나 또는 함께 했던 이 연구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뭐 중국으로 그 기술을 팔아버린다든지 그러한 좋지 않는 그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임치를 하게 되면 특허권 또 지적재산권을 갖게 되면 기술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핵심적 사항을 잘 기재하라고 여기는 이제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노트를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잘 표기를 해놓고서 좀 핵심적 사항을 잘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술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또 잘 기재하고 그다음에 기술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기술의 또 유용성을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죠? 기술의 유용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자가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기술 전문가이거나 엔지니어인 경우라도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핵심이 기술력인 만큼 그 기술력이 되게 크죠. 기술력이 크기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 기술력 자체가 창업기업에 또는 벤처기업에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에 대해서 창업자가 자신이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석을 등한시한다든지 하면 올바른 기술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머리에다만 놓고 그것을 이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된다. 그래서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계획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그 생산 후의 문제 사항과 또는 그 생산 계획과 제작 원가를 미리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추정을 해보고 사업화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봐야 돼요. 만들다 개발하고 구조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20만 원,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정했는데 원가가 9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이 기술 왜냐하면 어떤 포커스를 내 기술에만 응집하다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그런 그 생산 계획과 제조 원가를 추정해 보지 못하고 제품은 만들어져 있죠. 어때요? 사업성이 없는 거죠. 가격적인 문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진국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기술력이 우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반응이 높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력은 분명히 높아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반응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정부 중기부에서 이런 R&D 지원 사업을 하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데 R&D 지원 사업부에서 처음에는 무엇을 중시했었냐면 기술력을 중시를 했어요. 사업성보다는 기술력에 더 많은 가치를 뒀었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저도 평가를 다니지만 그 기술력과 사업성,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배분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기술이 개발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이 기술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대기업들이 그 많은 하이테크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기술, 그 특허권을 전부 팔거나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왜? 사업성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기술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하는데 돈만 들어가고 실제적인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뭐 사업성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기술력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원가가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해외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술력은 분명히 높은데 어떤 가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시장에서 반응이 높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가 많다. 그래서 모든 기술들을 직접 특허 등록된 것을 전부 기업에다 나눠주고 이것을 다시 기업에서 리뉴얼 해갖고 다시 기술적인 개발을 안쪽에서 리뉴얼해서 그것을 사업성 있게 또는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 기술적 그 타당성 평가 요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타당성 평가 요소를 보면 먼저 제품 개발 가능성 및 기술력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 우리의 그 기술력을 파악을 하고 핵심 기술과 특허 내용, 그다음에 기술의 도입과 외부 협력의 가능성 여부, 외부 협력의 가능성 여부는 이제 어떤 융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 개발의 진행 상황과 개발 일정 등을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 외에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현상 파악과 미래 조망을 통해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이제 명확히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투자자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제품의 수익률 정도하고 시장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해당 제품이 첨단 기술 제품 또는 특허 등록, 독점권, 소유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제품 등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투자자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제품의 수익률 정도와 시장성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자꾸 VC, 벤처 캐피탈들한테 가서 IR 사업 계획서를 아무리 발표를 해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게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점에 오고 어느 시점에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만 중요시 했다가는 사업성이 없는 것은 드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도 소유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제품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이러한 것은 기술적 타당성 평가 시에는 높은 위험률을 보이는 이제 첨단 기술보다는 이윤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수익률과 판매가 보장되면서 또는 생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술적 타당성 평가 시에 높은 위험률을 보이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이 확실하고 일정한 수익률의 판매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할 때 어떤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숨가쁘게 3강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하고 또 다른 단원까지 넘어가 보자 합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